네, 시장에 대한 고민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종목 중심으로 또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재정적 리스크와 함께 환율도 시장도 다시금 불안해진 가운데 오늘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풀이 죽습니다.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버텨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종목 10입니다. 전쟁으로 엮인 테마 비료 관련해서 유니드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마 이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도 유효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유니드는 염화칼륨을 원료로 가성칼륨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칼륨 비료 생산의 5에서 7%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슈몰이로 올라섭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가스, 비료 가격 상승 리스크에 대한 그 해지가 가능한 기업으로 주목하자라는 의견인데요. 또 이 대체제인 암모니아 기반 질소 비료 가격 상승 움직임에 향후 비료 가격 상승할 가능성 또한 부각되면서 이 비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곧 이것이 가성칼륨 등의 상승으로 귀결돼 유니드에게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단기 테마뿐만 아니라 또 그린 수소, 친환경 시장 개화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 또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린 수소 생산 설비에 고농도 가성칼륨이 사용되는데 향후 그린 수소 주요 생산 지역이 될 중동과 호주양 수출에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유니드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성, 또 밸류에이션 확장과 실적 턴어라운드를 감안했을 때 매수 적기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테마격의 상승이 더 강하게 또 반영되고 있는 유니드 장중 9% 급등과 함께 10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테마에 시총 작은 종목들이 거래가 터지면서 우후죽순 급등이 나옵니다. 단기 테마에 대한 트레이딩 가능할까요? 9위 종목 살펴봅니다. 이 브롬 테마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JI테크가 9위에 올랐습니다. 이 브롬 관련 한창 산업이 장 시작 이후 얼마 안 돼서 상한가를 찍자 뒤따라서 JI테크도 상한가를 찍은 건데요. 이 브롬이 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생소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이 국내에서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이 브롬에 대해서 공급 대책 매력이 시급하다라는 소식에 그 테마를 형성한 건데요. 이 브롬은 석유가스, 시추 등에 활용되는 화학 소재인데요. 다른 화학 소재로 대체가 어렵다 보니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가 1월에서 8월 기준 99.6%에 달하고 다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니까 이를 어쩌나 하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JI테크 하나큐세가 차세대 태양광 패널 재료를 개발해 이름도 어렵습니다. 삼브롬화 붕소를 론칭한 이력이 부각이 됐고 그 외에 경인양행, 코오롱 플라스틱도 관련한 이 모멘텀으로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주의 변동성은 유의해야 되겠죠. 오늘장 9위 테마주들의 움직임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자, 이어서 8위입니다. 버티는 종목들 중에서 솔브렌 홀딩스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 이렇게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 솔브렌 홀딩스를 비롯한 엔캠, 동화기업 등에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의 북미 시장 확장 움직임에 미국에서 현재 전해액을 만들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솔브렌 홀딩스가 힘을 내주는데요. 특히 삼성 SDI와 협력에 나서고 있죠. 최근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미국 코코모시의 제2공장 설립 부지 선정 이슈가 전해진 이후에 합작 공장의 전해 공급을 위해서 인디애나주에 생산 시설을 설립 중인 솔브레인 홀딩스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과 더불어서 자회사 솔브레인이 또 삼성, SK하이닉스의 HBM 전용 CMP 슬러리 국산화에 선정하고 단독 공급에 나선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이와 함께 또 연동되며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고요. 10위부터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10위는 유니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기 테마로만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친환경 수혜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살펴봐도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6거래일 상승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한 7% 생산하고 있는 칼륨 비료의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대체재인 지소비료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고 여기에 또 칼륨비료 가격도 상승, 여기에 원재료인 염화칼륨 가격이 동시에 상승이 나타나면서 결국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 상승의 이유고요. 그렇지만 전쟁이 없었더라도 4분기부터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 유니티의 실적은 원재료인 그 염화칼륨의 그런 가격 추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실적도 부진한 것도 이 염화칼륨 가격이 좀 급락했다라는 것이 기인하는데 하지만 최근 그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그 염화칼륨 가격이 상승으로 다시 반전되었고 향후에도 염화칼륨 가격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한 그런 주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포집에 가성칼륨이 좀 흡수제로 좀 사용됨에 따라서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인 유니디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뭐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은 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보면 한 PER 7배 수준으로 저평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 급등한 것은 아무래도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의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보셔서 현재 가격보다는 한 6만 원대 한 중반 이하부터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다.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테마에 대한 분위기가 잦아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으로 유니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JI테크 역시 테마격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 브롬 테마 정말 브롬이 뭔지 저는 사실 너무 생소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잔존해 있다 보니까 이 테마에 대한 관점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클까요?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감사하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일부터 이제 시세 변동성이 커질 텐데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뭐 2, 3% 목자고 들었다가 크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브롬 저도 오늘 처음 봤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그냥 거의 100% 정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미국, 일본, 중국 쪽으로 수입처를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되었고요. 수입 금액이 1월부터 8월까지 약 300만 달러입니다. 그럼 1년치로 놓고 본다면 약 500만 달러로 우리 가정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국, 일본 쪽으로 수입처를 다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역시나 테마는 테마답게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로서 대응을 하자 JI테크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솔브레인 홀딩스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 최근에 또한 한 4거래일 정도 연속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9월에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름세 더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김영재 이사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단기 흐름은 좀 양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분 한 31.1%를 보유한 자회사 솔브레인이 HBM 공정 중 불필요한 구리증을 걷어내는 특수 슬러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이면서 또 시가총액이 작은 솔브레인 홀딩스의 투심이 좀 호전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시즌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분기에 호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험이 있는 것이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주가였는데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상반기에만 지금 순이익이 한 665억 원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순이익 595억 원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서도 역시 좋은 실적을 기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사로서 자회사 및 연결 회사들의 실적이 중요해서 가치평가 시 좀 할인을 받는 그런 것이 일상적이지만
그래도 실적이 크게 개선 중인 흐름에 더해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을 보면 한 PER 5배 수준으로 좀 저평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솔브레인 주가와 연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3나노 파운드리 하고 그다음에 KTL 올라운드 뭐 시가격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과도 궤를 좀 같이 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 업황 회복 초기인 만큼의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모두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호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솔브레인과 연동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가 봅니다. 7위부터 6위도 살펴볼까요? 시장 하락에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3분기 실적 기대가 유효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또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클리오로 살펴보죠. 3분기 실적 프리뷰 리포트 제목이 클레오입니다.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이 메리츠 증권에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66%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호실적 기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방한 관광객 내수 판매 중심에 있는 올리브 영향, 오프라인, H&B 향 판매 강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온라인 채널의 성장, 그리고 홈쇼핑 매출도 좋고 그리고 해외 매출의 신규 거점이 확대되면서 실적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이 K뷰티가 일본 시장에서 주요 멀티숍에서 지금 메인 매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판매 순위 상위권에 휩쓸면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외 일본 시장 중심으로 지역 다변화에 따른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을 건 실적일까요? 클리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실적 기대감과 함께 향후 성장성이 담보된 종목의 차별화된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시장 변동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제갈길을 가는 HK 이노엔이 6위입니다. 매크로 이슈에 취약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 종목들의 의미 없는 움직임도 많습니다만 이럴 때 약세장에서도 버텨내는 종목들, 선방하는 종목들의 의미 있는 추세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HK 이노엔이 살아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모멘텀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입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이 페루 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칠레에도 허가 신청을 내면서 중남미 시장 진출 본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K캡을 필두로 해서 3분기 호실적 기대가 큽니다.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 시장 판매 로열티 수령으로 영업이익 개선 2024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캡 2025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중에 또 유럽 임상도 진행할 예정으로 미국, 유럽, 중국까지 해외 시장 확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린 속을 달래주는 숙취 해소제 컨디션이 대형 면세점 3사에 입점이 되면서 컨디션도 플러스 알파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HK 이노엔 추세 잘 버티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리오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품주 VT를 필두로 해서 중소형주들 많이 짚어봤는데 클리오도 오늘 이런 장에서도 선방하고 있거든요. 실적 기대로 얼마나 클레오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잘 나가는 화장품 업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수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여름 시즌 2분기가 성수기고요. 2분기 이후에 3분기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의 VT 그리고 클리오 같이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3분기가 역시도 실적 성장성이 보인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클리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CJ 올리브영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2015년도 우리 한창 그 당시 화장품 업체들이 템베가 났을 때는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소비하시는 그런 경향이 워낙에 컸죠. 그래서 면세점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물건을 많이 싸가는지를 이제 매주 가서 체크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이제 LG 생활공의 후 같이 너도 후드를 사고 나도 후드를 사고 쟤도 후드를 사는 모두가 다 후드를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 타입과 어떤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화장품들이 소위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올리브영이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클리오가 상당히 좀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리브영 뭐 남자분들의 경우는 잘 모르시지만 가보시게 되면은 난생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 생겼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DM 업체들의 주가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색조의 경우에는 클리오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중국 없으면 화장품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쪽에서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북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VTA의 주가 역시 상당히 견조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역시도 상당히 주가 견조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클리오도 그렇고 VT도 그렇고 이런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K뷰티 관련해서 사실 지난 거래일에 인모드의 부진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에 일제히 하락이 나왔다가 그나마 오늘은 좀 하락을 멈춘 모습이기는 한데요. 지금 조정을 그렇다면 여기도 좀 실적 기대가 있는 쪽이잖아요. 네. 뷰티 쪽에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주들도 좀 조정을 이용한 매수 좀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는 장비 매출이 상당히 크고요. 소모품 매출이 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용기의 경우에는 장비를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소모품으로서 수익을 뽑아내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모드의 주가 하락과 처음에는 좀 같이 움직였었지만은 시장이 인모드와 우리나라 미용기기 업체, 뭐 클래시스나 윈텍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지금부터는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의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 투자 포인트는 훼손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조정의 흐름, 어떤 매수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리오를 비롯한 중소형 화장품주들, 미용기기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입니다. 최근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HK 이노엔입니다. 실적 기대감 너무나 좋고요. 또 최근에 이 신약 K캡에 따른 이 해외 시장 확대도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조금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형지 이사님? 네, 일단 여기서부터 한 20% 이상은 목표가를 선정해도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업종 내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중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좀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HK 이노엔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숙지 해소제 컨디션과 위식도 역류 치료제 K캡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 두 제품 모두 지금 양호한 판매로 인해서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익 한 220억 원 수준을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를 기점으로는 전년 대비 성장률을 봤을 때는 큰 폭의 성장이 지금 시작될 예정인데 특히 K캡의 경우에는 수출 국가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한 80억 원 수준의 기술 수출액이 내년에 가서는 한 2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3월부터 의료보험에 등재되어서 점유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로열티 수입 역시 내년에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그 K캡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사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좋은 조건으로 갱신하든지 아니면 신규 파트너사와의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 고성장 기대에 좀 더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작년에 지금 52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이제 증권사 추정으로는 2025년 1,0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PER 한 18.6배 수준인데 고성장성을 감안할 때는 이 같은 18배 이상의 밸류션도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 중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좀 꾸준하게 매수 중으로 주가도 꾸준한 우상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내년 실적 고성장을 근거로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K 이노엔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버텨낸 추세에 대해서 또 분석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있었죠. 국내에서도 금융, 보험주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인데요. 그중 DB 손해보험은 올해 당기순이익 1조 8천억 원대가 전망된다는 분석과 함께 목표가를 올려잡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을 보이면서 0.9%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험, 은행, 통신, 음식료 등 경기 방어주들이 그나마 버텨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중 CJ제일제당은 설탕 가격 상승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연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컸던 의료기기 섹터, 인모드발 쇼크 속에 관련주들의 투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시스는 우려와는 달리 3분기 실적 또한 높아진 기대치를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이어가면서 1.2%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광고업계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계열사 이노션은 녹록지 않은 환경 안에서도 인수합병과 JV 설립 등을 통해 경쟁 역량을 강화해 나갔고 이에 3분기 실적, 시장 눈높이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 효과 받아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강세 이어가면서 2.6% 오름폭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 중심으로 또 대응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살펴볼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부진과 함께 코스닥 1,300여 개 종목들이 빠지면서 장중 800선을 이탈하는 등 위태위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살아나야 코스닥도 살아날 텐데요. 살펴볼까요? 13일 장 마감 이후 에코프로 그룹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이를 앞두고도 경계감이 컸었고 결국 어닝 쇼크의 추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투심을 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살펴보면 3분기 영업이익 459억 원, 전년 대비 67% 감소했는데 컨센서스가 678억 원이었는데 이를 30%가량 하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도 영업이익 656억 원, 전년 대비 69% 감소, 컨센서스는 무려 1,390억 원대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정말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목표가 하향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광물 가격 하락, 정발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앞으로도 유럽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라든지 미국 대선 관련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비정상의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에코프로가 장주 80만 원을 이탈하는 등 불안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깊은데요. 그 우려를 꽤 많이 반영하면서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자리인데 과연 지지와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살펴봅니다. 불안한 장에서도 제한적인 흐름으로 주가 버텨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완성차, 현대차, 기아 오늘 4위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는 유효하죠. 현대차 그룹 1에서 3분기 친환경차 미국 판매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파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9월 미국 판매도 선방을 했고 3분기 환율 효과와 함께 북미 지역의 높은 수익성이 지속되면서 현대차 영업이익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대 컨센서스에 부합한 양호한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는 비용 부담, 인센티브 상승 등으로 확인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아의 경우에는 파업 리스크가 있으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3분기 실적은 깜짝 실적, 컨센서스를 웃돈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소비 둔화라든지 유럽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수익성 우려, 그리고 전기차 경쟁 심화 등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잔존해 있지만 일단 3분기 실적은 선방할 것으로 기대되고 고배당에 따른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완성차를 중심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살펴볼까요? 유가 상승 그리고 유럽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법안 확정에 따른 모멘텀으로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CS 베어링으로 살펴볼까요? 다만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는 등 힘은 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고금리 경기 둔화 여파로 신재생 관련 프로젝트들이 지연되면서 투심이 위축됐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주가 참 많이도 빠졌습니다. CS 베어링
베어링은 3분기 실적은 비수기, 판매량 감소 여파로 부진한 실적이 전망됩니다만 내년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는 살아 있습니다. 미국 비중이 지금 94%에 달하는데 미국 G의 생산시설 확장 추진에 따른 신규 수주 기대감이 크고요. 베스타스, 에너콘향 매출이 각각 내년, 내후년부터 새로 인식되고 지메스약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되면서 새로운 고객사로의 저변 확대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고 나중에 좋아질 건 알겠는데 쉽사리 투심이 풀리질 않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대응 전략 CS 베어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전략도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지난 13일 어닝 쇼크 이후에 오늘 다시 에코프로 그룹주들 하락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의 경우 재차 80만 원 선이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이 고점 대비 한 절반 가까이 많이 빠진 셈인데 지지와 반등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해서 2차전 전체 섹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7월 달에 상승 클라이막스가 좀 나온 이후부터는 소위 말해서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급락한다라는 느낌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닝 쇼크 이후에 오늘도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어닝 쇼크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주가에는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200억을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된 숫자는 450억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는 여전히 좋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위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근거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지난주부터 바닥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리튬 가격 때문에 재고 평가성이 아마 이번에 실적 쇼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주에 바닥을 잡았을 때의 흐름 자체가 쇼커버에 의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잡는 그 모습도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의 반등이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크로 이슈, 전쟁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 이슈 가지고서 한 번 더 조금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에 동참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리튬 가격이 돌아간다면은 오히려 내년 실적을 보고서 지금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좀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올리신 분들이라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씩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최근의 조정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파는 것은 이제 실익이 없다라는 분석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언제쯤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도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 기아로 완성차주들에 대한 진단도 들어볼까요? 일단 시장과는 사실 항상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시장 불안할 때 오히려 좀 선방을 하고 다른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에 나올 때는 좀 힘을 주는데 일단 3분기 실적 기대는 있습니다만 4분기엔 또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고배당에 대한 기대도 있긴 합니다만 과연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 그 완성차주에 대한 매력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것은 하방은 주가가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 추가 상승을 위한 반등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이후에 실적 피크 우려함으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고 진행되는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일단 우려보다는 양호하게 진행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우호적인 환율이 그럼 지속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4분기에도 환율이 지금 같은 수준만 유지한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이제 차치하고 나서 실적은 그렇다 치고 하반기에 이제 연말까지
주가가 그래도 하방 정지성을 좀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반기 배당을 실시한 현대차의 경우에는 연말에 한 9,000원 수준의 배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이것이 한 현재가로 보면 한 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배당할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6%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결국 고배당에 따른 어떤 연말까지는 보유하고 가려는 그런 투자 심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두 종목 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기아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PER로 보면 3.7배, 그 글로벌 평균이 한 6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좀 저렴하다. 그리고 현대차에도 PER 4.4배인데 현대차보다도 지금 저렴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도 보면 10월 이후만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지금 한 1,100억대 이상을 매수하고 있고 기간도 지금 350억 원대를 매수하고 있는데 동시 순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유지될 경우에는 완성차 종목들의 상대적인 견조한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기아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입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관련주죠. 최근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다시금 조금씩 오르는 모습인데 지금부터 관심 다시 좀 가져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일단 IRA 보조금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보조금을 다 없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건 또 주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일단 IRA 보조금과 관련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보조금을 받는 지역에서의 어떤 분위기라 할까요? 지역 상권이나 지역 어떤 자체가 워낙에 크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당을 가리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은 IRA 보조금에 의해서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이 바뀌더라도 폐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 관련 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CS 그룹이 있고요, CS 윈드, CS 베어링 그리고 국내에서 또 태용인 같은 종목도 있는데 제가 이 두 개 회사를 모두 다 다녀왔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해외 쪽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금리 때문에 노이즈가 나온 것은 디벨로퍼들이 이런 보조금을 주는 쪽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단은 여전히 쇼티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태용 같은 경우는 제가 부산까지 가서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풍력 산업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태움과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금리에 대한 노이즈, 트럼프 당선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라면은 업황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노이즈들에서 주가 밀렸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뭐 V자로 이렇게 급반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의 수준의 주가는 정말 매력적인 주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CS 베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첫 거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혜성님께서 이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주식도 살 좀 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장과 또 우리 계좌가 포동포동해져야 되는데 제 볼만 차오르니 참 걱정인데요. 하반기 업황 반등 기대감을 키울 만하니까 이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고 우리나라로의 자금은 또 들어오지 않고 이 환경이 참 안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4%까지 좀 하락하면서 8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모습인데요. 바닥 확인, 인내심 그만 테스트하고 이젠 웃음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빈지님의 의견입니다. 요즘 누가 매도 리포트 보고 주식하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쵸, 증권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좋으니까요. 몇 개 짚어드리면요. 오늘자 FN가이드에 올라온 리포트 중에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은 덴티움, 원텍, YG엔터, 그리고 카카오,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이 있었습니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님의 의견입니다. 요즘 남자도 화장 많이 해요. 립밤도 가지고 다니고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화장품 수요가 여자들에게만 국한되던 시절은 이미 지났죠. 이 남자분들도 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면서 이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주말 사이 올리브영에 가보니까 남자 반 여자 반이던데 이 약세장 속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과 또 과징금 이슈에도 저점 대비 낙폭 줄여내고 있는 CJ 생활 속에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원샷 원킬님의 의견입니다. 장 후반 해운주가 급등이라고 시황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흥하해운이 VI 걸리면서 현재 18% 급등하고 있고 대한해운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뉴스는 없는 채 해운 업황 부진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좀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시장이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잘 버텨내줍니다. 오늘 장의 종목 2위와 1위 살펴볼까요? 올해 판가 인상 효과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기기주, 그 안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장 종목 2위입니다. 시장 변동성에도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 실적이 받쳐주는 전력기기주들 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성장은 최소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데요. 판가가 올해 매월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호실적 기대를 키우고 있고 2025년에는 증설 효과까지 반영되면서 고성장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력기기의 공급자 우회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았던 만큼 3분기 매출로 반영되고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전력 인프라의 확대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활성화와 함께 해상풍력이라는 또 새로운 시장 등으로 수주의 지속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2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긴 합니다만 실적 발표 전후 그 주가에 대한 움직임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실적주 현대일렉트릭 오늘 살아있는 흐름이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다들 조선주 좋다 했는데 왜 계속 밀렸을까요? 그래도 오늘 조선주들 약세장에서 모처럼 힘을 내주면서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삼성중공업이 1위입니다. 유가 상승과 함께 조선주들 선방을 하고 있고 최근 또 삼성중공업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요. 카타르 2차 수주 모멘텀 등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실적 기대 살아있습니다. 삼성중공업 3분기 연속 흑자 기대되고요. 실적으로 조금 더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대비 인력난에 하반기 수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긴 했지만 카타르 2차 수주를 감안했을 때 올해 수주 목표 초과 달성 기대되고요. 내년 수주 모멘텀도 유효합니다. 조선주들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진단 들어봅니다. 김영재 이사님,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주들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의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지금 9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력 변압기의 전반적인 수출 성장세가 가장 확실한 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의 성장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력 기기 시장에서 지금 공급자 우위가 나타나는 건데 수익성을 건별한 그 수주가 선별 수주 효과가 3분기부터 반영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주액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속도로 간다면 내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항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19배, 지금 11.5배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해외 업체는 한 19배 정도 되는 그런 관계로 일단 현저한 저평가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단 실적이 이제 제로 노출로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했지만 실적 나온 이후에는 약간 조정은 감안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조선 섹터
슈퍼사이클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수주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 못 갔을까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가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2분기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영향이 3분기까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인데요. 인력난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일감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구해오느냐?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10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해와서 지금 이제 일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영어로 이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하면 중간에 통역을 거쳐서 숙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다들 조선업에서 일하시지 않았던 분들이다 보니까 숙련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납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난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동안 주가 하락의 좀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주가는 이미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신조성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신조성가랑 또 유가는 같이 동행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 자체는 우호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노이즈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조선주들 역시도 내년에 좋은 업황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계속 신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에코프로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재,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